서울의 한강 다리 위.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민재는 손을 내밀었다. 민수야. 그냥 한번 와봐. 내가 만든 곳을 보여주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민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민재와 민수는 쌍둥이였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시작된 듯 달랐다. 28세의 민재는 자신을 숨기지 않는 개이였다. 그는 서울의 번화가에서도 좁은 골목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드러냈다. 반면 민수는 완벽한 사회인이었다. 명문대 졸업, 대기업 사원, 깔끔한 정장. 그는 민재의 자유분방함을 이해하지 못했고 형의 삶을 위험한 선택이라 여겼다. 민재가 말한 그곳은 서울 외곽.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만든 커뮤니티 공간이었다. 이름은 가우사이더의 집. 성소수자. 소외된 이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피난처였다. 민재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웃고 울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문제아들의 속을 들 뿐이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형. 민수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너만 더 힘들어져. 민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민수야.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해. 그게 나야. 그날 밤. 민수는 민재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형의 말에 흔들렸다. 민재가 만든 공간은 어떤 곳일까? 왜 형은 저를 그곳으로 초대하는 걸까?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상사가 그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다. 서울 외곽의 재개발 지역을 조사하라는 임무였다. 그리고 그곳은 우연히도 민재의 마우사이더의 집이 자리 잡은 동네였다. 민수는 이를 운명이라 여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민재는 그날도 바우사이더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였다. 19세의 은지. 트랜스젠더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소녀가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 오빠.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차갑기만 한데. 민재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긴 우리가 서로에게 집이 되어주는 곳이야. 너도 이 집의 일부야. 은지야. 민수는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아웃사이더의 집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그곳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점점 알려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곳을 희망의 공간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문제의 온상기라 비난했다. 민수는 형의 삶이 이렇게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간판 아래 색색의 조명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을 열자 민재가 그를 맞이했다. 왔구나. 민수야. 민재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는 이곳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트랜스젠더 은지. 이혼 후 세상과 단절된 40대 여성 수연. 그리고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20대 대학생 태훈. 그들은 민재를 중심으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낯선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희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 여긴 뭐야? 형. 민수가 물었다. 여긴 집이야. 우리 모두의 집. 민재는 단호히 말했다. 민수는 그날 밤 형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과 마주했다. 그는 민재의 삶을 비판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형이 진정으로 빛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문을 나섰다. 그 순간 민재가 뒤에서 말했다. 민수야. 언제든 돌아와. 여긴 너도 환영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이 박혔다. 민수는 회사로 돌아와 재개발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바우사이더의 집의 풍경으로 가득했다. 낡은 창고, 색색의 조명, 그리고 민재의 미소. 그는 왜 형이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한편 민재는 바우사이더의 집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이곳을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성소수자와 소외된 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은지와 태훈을 불러 워크숍을 제안했다. 우리 여기서 예술 전시회를 열어보는 거 어때? 너희의 이야기를 그림과 음악으로 세상에 보여주자. 은지는 망설였다. 오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내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민재는 은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은지야. 내가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너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는 회사에서 재개발 지역의 자료를 검토하며 아웃사이더의 집이 철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그는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민재의 공간이 사라진다면 은지와 태훈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한강 다리를 찾았다. 그는 민재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민재는 늘 자유로웠고 민수는 규칙을 따랐다. 민재가 성소수자임을 밝혔을 때 민수는 충격받았다. 그는 형을 사랑했지만 그 삶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다. 민수는 결국 아웃사이더의 집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엔 민재가 주최한 작은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태훈이 기타를 연주하고 은지가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다시 와줘서 고마워.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 이곳. 정말로 의미 있는 곳이야. 민재는 진지하게 답했다. 여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곳이야. 민수야. 너도 이곳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민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형의 말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민재의 삶을 비판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자신의 세계와 형의 세계는 너무 달랐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상사와의 면담에서 아웃사이더의 집 철거를 막을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민재와의 관계,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민수는 처음으로 형의 꿈을 지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사가 말했다. 민수 씨,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민수는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형의 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안정된 삶을 지킬 것인가? 민수는 회사와 민재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은 갈등을 느꼈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아웃사이더의 집은 철거 목록의 최상단에 올랐다. 민수는 상사에게 대안을 제안했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는 거야 라는 답만 돌아왔다. 한편, 민재는 아웃사이더의 집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며 바빴다. 은지와 태호는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다. 은지는 자신의 트랜스젠더 경험을 담은 그림을, 태호는 자신의 성정체성 고민을 담은 노래를 준비했다. 민재는 그들을 격려하며 말했다. 너희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거야. 민수는 형의 전시회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그의 마음이 조금 더 열려 있었다. 그는 은지의 그림을 보고 놀랐다. 강렬한 색채와 감정이 담긴 작품은 민수의 가슴을 울렸다. 태훈의 노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민수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한 조각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곧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회사에서 철거 계획을 최종 승인해야 하는 자리에서 망설였다. 민재의 공간이 사라진다면? 은지와 태우는 어디로 갈까? 그는 민재에게 전화해 물었다. 형, 만약 이곳이 없어진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건가?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민수야, 이곳은 건물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곳이야. 건물이 사라져도 우리는 계속될 거야. 민수의 가슴이 아렸다. 그는 형의 낙관적인 태도가 때로는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민재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민수는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형, 난 내가 걱정돼. 세상이 너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야, 세상이 날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나를 받아주면 돼. 민수는 형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사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는 형의 꿈을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의 커리어도 중요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상사가 말했다. 민수 씨.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승진이 보장돼.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민수는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형의 꿈과 자신의 미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민수는 회사에서 점점 더 강한 압박을 받았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복잡해졌고, 아웃사이더의 집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역 주민 일부는 그곳을 이 문제의 근원디라 비난했지만, 다른 이들은 민재의 노력을 지지했다. 민재는 전시회 준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는 은지와 태훈, 그리고 다른 멤버들과 함께 이곳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전시회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었다. 민수는 형의 전시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는 여전히 갈등했지만 형의 노력을 직접 보고 싶었다. 전시회 날, 아웃사이더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은지의 그림, 태훈의 노래,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공간을 채웠다. 민수는 그들의 진심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전시회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역 주민 일부가 항의하러 찾아왔다. 그들은 이런 곳은 우리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소리를 질렀다. 민재는 침착하게 그들과 대화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격앙되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형이 세상과 싸우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민수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항의하는 주민들 앞에 나섰다. 여긴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난 건가요? 그의 말에 한 주민이 소리쳤다. 너희가 뭘 아는 척이야. 이런 곳 때문에 동네가 망가져.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제 형이 만든 곳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민재는 민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수는 처음으로 형의 편에 섰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형의 꿈을 지키기로 했다. 민수는 회사로 돌아가 상사에게 말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아웃사이더의 집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상사는 놀라며 물었다. 민수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진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민수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제 형을 지지합니다. 민수의 결정은 회사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승진 기회도 잃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는 민재와 함께 아웃사이더의 집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민재는 민수의 결정을 믿을 수 없었다. 민수야, 너 정말 괜찮겠어. 너 커리어가 중요했잖아.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 난 내가 옳았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이곳은 정말 특별해. 민수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며 아웃사이더의 집의 가치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은지와 태훈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이곳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곳임을 강조했다.
한편 민재는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은지와 태훈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아웃사이더의 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재개발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민수와 민재는 힘을 합쳐 지역 주민들과 연대했다. 그들은 시위와 청원서를 조직하며 아웃사이더의 집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아웃사이더의 집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는 은지와 태훈, 그리고 다른 멤버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 깨달았다. 민재는 민수의 변화를 보며 감동받았다. 민수야, 내가 여기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형, 내가 여기 올 줄은 몰랐어. 근데 이곳이 좋아. 재개발 프로젝트는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아웃사이더의 집은 철거 위기에 놓였다. 민재와 민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고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은지와 태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은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성소수자의 고통과 희망을 알렸고 태훈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웃사이더의 집을 지지했다. 민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숫자와 성과로 정의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민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다. 그들은 아웃사이더의 집을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민수는 자신의 조직력을 발휘해 후원자를 모았고 민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다. 하지만 철거 날짜가 다가왔다. 민재와 민수는 마지막으로 아웃사이더의 집에서 모든 멤버들과 모였다.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지역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시청에서 철거 계획이 연기되었다. 아웃사이더의 집은 살아남았다. 아웃사이더의 집은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민재와 민수는 이곳을 더 큰 커뮤니티로 키워나갔다. 그들은 예술 워크숍,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했다. 민수는 이제 이곳의 운영을 돕는 핵심 멤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말했다. 형,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네가 날 이곳으로 이끌어줬어.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민수야, 너는 언제나 내 쌍둥이였어. 우린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된 거야. 은지와 태훈도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은지는 미술학교에 진학했고 태훈은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아웃사이더의 집이 자신들의 삶을 바꿨다고 말했다. 민재와 민수는 한강 다리 위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엔 민수가 손을 내밀었다. 형, 앞으로도 함께하자. 민재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제나. 민수야. 아웃사이더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집이었다. 민수는 이제 그 집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는 형과 함께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